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나를 찾는 시간 개비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개비어의 안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몇 년째 뭘 하고 있던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야,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도대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너 도대체 뭐 하냐? 예,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휴식과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행 프로젝트도 만들고요. 유럽과 이탈리아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와 공방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만듭니다. 때론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돌아다니고 그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봉사 프로젝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섹시하고 매력적인 기업을 만나고 따뜻하고 온화한 NGO를 만나면 그것과 같이 봉사활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맨날 이럽니다. 맨날 노는 거 아니야. 너 도대체 언제 어른 될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수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NGO 대표를 만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끔은 기획을 빠꾸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저기 보시고 계신 사진은요, 제가 프랑스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도시에 가서 와이파이도 잘 안 돼서 옆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몰래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하나하나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런 일은 되게 쉽게 간단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학생 때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노트북을 켜놓고 블로그도 보고 웹툰도 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하고 살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걸 들으면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랑을 많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나 봤더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 파리 갔다 왔잖아. 나 항공 운전사가 될 거야. 나 조종사가 되면 완전 행복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굉장히 난처한 모습이었고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얼굴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청년들이 자신들도 행복한 삶, 원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모두 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꿈꾸라고 말하지만 꿈꿀 시간을 주지 않고 노력하라고 말하지만 노력할 환경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갭이어라는 이름의 제도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갭이어, 말 그대로 갭을 갖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잠시 학업이나 업무를 중단하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인턴, 봉사, 여행, 진로 탐색,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들,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좋다, 이걸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를 만들고 나니 이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분들한테 그리고 중고생들한테 최고의 대학교를 가라고 말합니다.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런데 한 해에 6만 명 정도의 중고생들이 이민이나 공부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자퇴를 합니다. 그렇게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우린 또다시 숙제를 줍니다. 멋진 직업, 대단한 직업, 너 장가 갈 때 누군가한테 잘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기업이기도 하고 대기업이기도 하고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꿈이 없이 노는 청년도 35만 명이나 됩니다.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쌓아서 취업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10명 중 4분이 자신과 회사가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시고 이직을 하십니다. 어렵사리 적응한 회사에서는 27% 정도가 퇴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도 이런 분들입니다. 대부분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들은 이런 겁니다.
저도 3년쯤 5년쯤 일을 해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좀 알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대리님도 앞에 있는 과장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어렵사리 임원이 된다고 해도 그래요. 어렵사리 임원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도 언제 퇴직을 당할지 몰라서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본인들의 너무 과중한 업무와 일을 하러 온 건지 감정 소모를 하고 오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본인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멋진 프로젝트, 자신이 원하는 활동들을 연결해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인도에서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죽 공예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에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론 영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앞으로 갈 일들을 설정합니다. 칠레에서 인턴십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스 같은 곳에서 복지 시스템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 저에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찾았고 내 인생도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부터 꿈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갭이어는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윌리엄 왕자나 엠마 왓슨, 셜록 홈즈의 베니 같은 사람들도 했고 최근에는 오바마의 딸 말리아 같은 사람들도 갭이어를 갖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갭이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몇 번 한 거죠. 그 이유는 갭이어족이라는 단어가 생기면서였습니다. 보통 갭이어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갖는 1년의 시기 정도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신기하게도 30대들이 갭이어를 갖기 시작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회가 말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30쯤 되니 자신이 원하는 자식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퇴직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니 행복했고 좋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검색어를 보고 놀랐던 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전소미 씨가 9위에 있는데 갭이어가 1등이었다는 거죠. 엄청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 질책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치는 박수 속에 그 박수만을 따라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본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소리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처럼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갭이어를 가졌습니다. 그 갭이어 시간 동안 저 역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갭이어를 가졌을 때는 무전여행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세상을 너무나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두 개만 갖고 시작했습니다. 물통 하나랑 맛소금. 지식인에 찾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탈진을 하면 소금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먹어야 되니까 꼭 소금은 가져가라는 겁니다. 찬장을 열고 맛소금을 가져갔습니다. 진짜로 탈진했습니다. 타서 먹어봤습니다. 바로 토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향했고 30일간 정도 무전여행으로 일본 여행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무전여행을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럼 너 일본어 잘해? 너 영어 잘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도 못합니다. 실제로 가서 뿍뿍 빡빡 먹 헬프 미 했더니 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잠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30일 정도 여행을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부터 꿈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일주도 무전여행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장을 열어봤더니 18만 5천 원 정도가 있었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방송국 이곳저곳 프로그램에 메일을 보냈고 50여 군데의 메일을 보냈더니 메일이 딱 한 통 왔습니다. 6시 내 고향에서 온 메일은 이랬습니다. 하지마 죽어 였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푼돈들 그리고 무언가 지원금들을 받기 시작하고 제 스스로 공모전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에다가 거의
한국 사회의 형 소셜 펀딩인 친구들,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면 축하금을 줄 거잖아. 미리 좀 땡겨주면 안 될까?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친한 친구들의 생일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친구야, 정말 생일 축하해. 근데 나 5만 원씩만 빌려주면 안 될까? 한 친구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의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이 여행을 하는 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한 나라에서 겨우 돈을 벌고 그 다음 나라로 갔습니다. 해본 일들은 청소에 가이드, 드라이버에 음식 만드는 거, 중고 물품을 사서 다시 되파는 거, 한국에서 원하시는 물품이 있으면 물품을 구매해 주는 거,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겨우 한 나라 한 나라씩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나라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각자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존재하는 문화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어떤 환경에서 살아? 넌 무슨 일을 해? 그 환경과 일이 너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고 있어? 너의 미래는 뭐야? 였습니다. 전 이때 알았습니다. 학교라는 곳이 꼭 건물이 있고 선생님이 있는 곳만이 아니라 시장도 정육점도 조그마한 공방도 학교가 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양한 체험들도 했고 이곳저곳도 여행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좋은 일만, 교육적으로 훌륭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남미에서 만난 일들은 강도, 납치, 교통사고, 사기, 지진, 축구폭동.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었는데요. 저도 몇백 배 정도 심한 지진을 칠레에서 겪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새벽 4시쯤 누가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팬티 바람으로 도망을 나왔고 겨우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끼또라는 수도에 가시면 좀 더 내려가시면 적도라는 선이 있습니다. 적도라는 선은 우리나라 38선, 옛날 분단선 같이 영도인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 영도에서는 자기장이 막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팔을 번진 채 반드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못 위에 계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전 1분 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자격증 이름은 에그 마스터라는 자격증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중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자격증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하고 나서 무엇을 얻었어? 전 사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제 몸에 쌓여있던 기억들이 정리가 되면서 제가 뭘 얻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과거에 사람들에게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상처가 만든 습관들이 이런 여행들과 저만의 개비어를 통해서 치유되고 있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기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때로는 낯설고 때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십시오. 그럼 바뀐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영감과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단,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과 새로운 환경으로 향할 단 한 발의 용기. 이 용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도 변하실 수 있고 주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주십시오. 한국개비어의 안시준이었습니다.